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더빠입니다. 오늘은 현장에서 일본어 쓰는 게 맞느냐,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요거는 잡담, 사담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건축이라는 개념이 네, 우리나라가 좀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.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해방됐나 싶었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라가 무너졌고,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을 막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건축 계열에서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어떤 건축 용어라든지 건축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뭐 목공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역사가 나름의 역사가 좀 있다. 이런 계열 쪽에서는 현장에서 일본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. 특히 뭐 저희 할머니 세대 때까지는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도 실제로 뭐 일본어를 배우고 뭐 창씨개명도 하고 이제 그 정도였으니까요. 그러니까는 일본어라는 게 거의 뭐 제2 외국어 개념보다도 사실 더 가까운 개념이었죠. 뭐 충전이 다 된다 봅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일본어가 이게 넘어 전수 해가지고 이제 온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쳐서 쓰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본어가 현장에서 어떤 주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장점을 한국어가 능가한다면 또는 상쇄한다면 한국어로 바꿔도 뭐 상관없고,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장점을 보자면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뭔가 이게 후킹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거의 뭐 한국화된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도 업자라서 이런 얘기를 뭐 현장에서 자주 듣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어가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올 때 그때 상당히 그런 후킹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걸 좀 알면 깨우치면 좀 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걸 기억 속에 어느 정도 좀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,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,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, 문제라기보다도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물건, 시공 방법에 대한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건지 원래부터 그게 없었던 건지, 서양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본화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단어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작업자와 작업자들 간의 소통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한 번 더 뭐라고?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한다든지 한번 가다가 뚝 끊기는 게 있죠. 그런데 현장의 특성상 어떤 루틴이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의 특성. 그래서 뭐 목수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에 어떤 내가 차고 있는 공구 벨트라든지 아니면 공구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야 이제 현장에서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고, 그 최적화로 인해서 내가 뭐 공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속도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말, 이것도 일본말이죠. 곤조라고 그러잖아요.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존심, 프라이드, 이런 게 이런 언어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없던 단어들을 내가 얘기하면서 내 프라이드도 좀 살릴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영역,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지만 전문가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세팅된 그 루틴 안에서 내가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언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예, 이 일본어 용어가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어가 이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면 예, 먼저 현장에서 그걸 쓸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뭐 친일파도 아니고 예. 벌써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? 오랜 시간 동안 그 용어가 왔다라는 것은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, 그래서 이것을 뭐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바꾸자 이런 개념적인 느낌보다는 예, 우리나라에 없었던 단어 개념이기도 하고,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그 완벽한 세팅과 루틴,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생각,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완벽한 구조에 조화와 루틴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그거 쓰면 안 된다. 뭐 좋죠.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장점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거의 없으니까 평상시에 쓰는 말은 좀 고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저도. 그리고 요즘 자꾸 한글이 좀 변경되고 자꾸 이렇게 뭐 그걸 진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언어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있어서 만약에 한국어가 한글이 우리가 쓰는 말이 모국어가 이 일본어 또 일본어가 아닌 경우도 있죠. 뭐 영어도 있고 그걸 상쇄할 수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당장 뭐 2달 있다가 3달 있다가 공사해야 되는 분들 우리 전문가들 말고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못 알아들어도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체크하면 좀 좋지 않을까. 팀장님 전화 왔습니다. 예, 그거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. 예, 현장의 거를 이거 안 되는 거야, 그거 바꿔라 뭐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걸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체크도 좀 해보고 알아본다면 아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언어에서부터 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라고 좀 보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언어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개념보다는 어떤 차별성을 둔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외래어 특히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? 영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없어요.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일본어라든지 현장에서 쓰는 일본어 정도는 좀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공사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보를 잘 습득해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 한국말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. 근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은 그냥 좋은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. 편한 걸 추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엔 점차적으로 한글로 그리고 한국어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잡담이랄까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이 우리나라가 이제 베이스가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전쟁의 영향이 좀 컸고 어떤 세대가 그리고 굉장히 압축돼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연계성 이렇게 넘어오는 거 헤리티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기술 같은 경우 사람 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람 대 사람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말 여기에서 이제 넘어온 거니까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
좋은 쪽으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잡담 한번 현장에서 해봤고요. 용어가 정리가 많이 잘 돼 있어요. 네이버 쳐보시면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두 가지만 좀 알아 놓으셔도 현장에서 좀 소통하는데 좀 편하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.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재밌잖아요. 이런 얘기 하는 거. 그래서 이제 잠깐 현장 옆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